최근 한국 축구의 미래인 이강인이 글로벌한 인기를 얻으면서 많은 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죠. 이적설이 나온 팀들을 모으면 10손가락을 넘어갈 기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슴에 철렁한 뉴스는 다름 아닌 토트넘 이적설이었는데요. 다행히 토트넘의 관심이 이강인이 아닌 다른 선수에게로 방향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레스터 시티의 제임스 매디슨입니다. 영국의 풋볼 인사이더는 토트넘은 거대한 개편의 일환으로 매디슨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토트넘은 매디슨 영입을 위해서 6천만 파운드를 지불한다는 각오다라면서 매디슨에게 하나로 1,000억 원까지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강인의 서너 배에 달하는 몸값이라서 솔직히 말하면 이강인의 영입이 무조건 더 나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꽤 오랜 기간 매디슨의 영입을 원해왔고 특히 레비가 직접 매디슨의 영입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하네요. 레비는 잉글랜드 출신의 미드필더를 영입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영국 국가대표팀의 공격형 미드필더인 제임스 매디슨은 모두의 예상과 달리 아일랜드 공화국의 혈통입니다. 조 부모님 중 한 분이 아일랜드 출신이었다고 하는데요. 매디슨은 1996년 11월 23일에 영국 코번트리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에게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어린 시절 그의 가정은 중산층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매우 아끼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고요. 어린 시절 그와 그의 가족들은 모두 맨유를 응원하는 팬이었습니다. 그가 어릴 때 살던 집은 코번트리 시티의 유소년 팀이 있는 앨런 힉센터와 차로 2분 거리여서 매디슨은 자연스럽게 이때부터 축구 선수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부터 부모님이 예비 유소년 팀을 등록해줘서 매디슨은 다른 길로 새지 않고 축구 선수가 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부모님이 등록해주신 예비팀에서 매디슨은 축구의 기초를 탄탄히 다졌고 매일 방과 후에는 오로지 축구만 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연마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9살이라는 나이에 코번트리 시티 유소년팀의 최연소 선수로 입단 시험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유소년팀 생활은 재밌었지만 매디슨은 즐기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린 나이였던 그는 빠르게 실력을 발전시키면서 같은 또래 선수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가 됐던 건데요. 당연히 이렇게 된 데에는 엄청난 노력이 동반됐습니다. 어리지만 치열한 경기에 출전해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선수였죠. 매디슨은 10대에 접어들면서 공격형 미드필더와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진정한 본능을 드러냈습니다. 어린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디슨은 골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어떻게든 득점을 만들어냈거든요. 자연스럽게 등번호 10번은 매디슨의 차지가 됐습니다. 축구에서 넘버 10은 공격형 미드필더를 의미하는데 이미 어린 나이의 매디슨은 모두에게 그 능력을 인정받은 겁니다. 나중에 매디슨은 이때를 회상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10번 역할을 맡았던 것이 나의 개성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줬다. 항상 상대방이 나보다 크고 강한 선수들이었기 때문이다라면서 어려서부터 수비형 미드필더들에게 둘러싸이면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이 자리를 잡아갔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가디언이 밝힌 바에 따르면 매디슨은 한때 쿠티뉴에게 빠져서 쿠티뉴를 많이 따라했다는데요. 현재 쿠티뉴는 아스톤빌라 선수로 4년 동안 몸값이 1,500억 원 떨어진 불명예를 안고 있는 선수지만 과거에는 리버풀의 핵심 선수였고 무려 2천억 원이 넘는 이적료로 바르셀로나까지 갔던 선수입니다. 매우 정확한 오른발 킥을 통해서 전형적인 10번 플레이메이커로 훌륭한 활약을 펼쳤던 만큼 매디슨 역시 쿠티니를 보면서 그런 부분을 배우려고 했던 거겠죠. 이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은 매디슨이 득점을 선호하게 만들었고 우승컵에 대한 욕망도 불어넣었습니다. 매디슨이 아카데미를 졸업할 즈음에는 그의 동기들 중에 가장 뛰어나고 기술이 좋은 선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디슨은 13-14 시즌에 코번트리에서 1군 선수로 데뷔하게 되는데요. 당시 코번트리는 3부 리그였지만 매디슨의 활약이 너무 대단해서 프리미어리그의 리버풀까지도 관심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영입 의사까지 밝혔지만 매디슨 스스로가 아직 최고 수준에서 경쟁할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해서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가족들과 가까이 있던 노리치로 이적을 하게 되죠. 당시 노리치는 2부 리그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매디슨에게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1부 리그로 가지 않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려고 했기에 1부 리그에서 막 강등된 노리치는 매디슨이 원하던 조건에 정말 딱 맞는 팀이었습니다. 3부가 아닌 2부 리그에서도 매디슨은 충분히 통했습니다. 아니 통하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팀의 에이스 역할을 도맡았죠.
노리치로 이적한 지 몇 달 만에 메디슨은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면서 생애 최초로 U21 대표팀에 뽑히는 영광까지 안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드디어 지금 소속팀인 레스터 시티로 이적하는데, 당시 레스터는 우승 멤버였던 에이스 마레즈를 맨시티로 보내면서 큰 전력 손실이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주 포지션은 살짝 다르지만 어쨌든 마레즈가 떠난 빈자리를 메디슨이 채워야 하는 부담이 있었죠. 그리고 메디슨은 2경기 만에 레스터 시티에서 데뷔골을 터뜨리면서 빠르게 핵심 선수가 됐습니다. 이후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레스터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가 됐고, 리그 전체에서도 정상급 선수라는 높은 평가를 받게 됐죠. 지난 시즌에는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17득점, 10도움까지 기록하면서 확실히 대단한 활약을 보여줬고, 덕분에 막판에 대표팀에 승선하면서 카타르 월드컵까지 출전했습니다. 지금은 뉴캐슬, 토트넘, 리버풀 등 공격형 미드필더가 필요한 팀에서 모두 메디슨을 원하고 있고요. 메디슨의 실제 성격은 호기심이 많고 열정적이면서 유머 감각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그를 지지해준 가족들의 사랑 덕분입니다. 지금도 그의 부모님은 메디슨의 전성기를 생중계로 보려고 주말마다 경기장을 찾고 있습니다. 메디슨의 팔에 가득한 문신도 바로 가족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의 왼팔에 있는 문신들은 가족들의 사랑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가족들을 향한 사랑을 담은 메시지를 표현한 거고요. 축구적으로 메디슨의 단점은 중원에서의 볼 다툼에서 약하다는 건데, 토트넘에는 이미 메디슨 대신 싸워줄 선수가 많습니다. 호이베르, 벤탄쿠르, 비수마 등 메디슨의 약점을 보완해줄 수비적인 미드필더들이 많기 때문에 메디슨은 중원보다 살짝 위쪽에서 볼 배급에 집중할 수 있죠. 반대로 메디슨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아주 정확한 킥으로 뒷공간을 노리는 손흥민과 궁합이 아주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미드필더답지 않게 볼터치도 부드러운 편이라서 확실히 이 선에서 활약하는 선수들 중에 가장 좋은 옵션인 건 맞는데요. 현재 레스터시티에서도 3-4-3 전술을 쓰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3백에 대한 적응도 당연히 수월할 거고요. 이번 시즌 리그 득점도 9골로 팀 내 2위에 올라있는 만큼 토트넘으로 이적했을 때 좋은 시너지를 낼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메디슨을 영입한다고 해서 토트넘이 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이미 공격력은 챔스권 수준이지만 결국 토트넘의 발목을 잡은 건 허접한 수비수들이잖아요. 메디슨을 영입한 이후에는 다이어, 산체스, 탄강과 같은 선수 대신 제발 일부 리그에 걸맞는 수비수들로 싹 갈아치우길 바랍니다. 손흥민이 수비가 아니라 공격에만 좀 집중하게 해달라고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